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과 번리의 경기 결국 토트넘이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한 승리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경기 주요 장면은 어땠는지, 그리고 해외 해설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등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경기 시작 전부터 두 팀은 비장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토트넘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로 가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고, 번리 같은 경우에도 강등당하지 않기 위해 그야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팀의 대결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대결이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 일단 포로, 로메로, 반드벤, 스킵을 일단 이제 내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리버풀전에서 스킵이 보여줬던 모습이 괜찮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사르, 비수만, 메디슨, 클루세프스키, 손, 존슨 이렇게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았겠지만, 전반전 토트넘이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 좀 아쉬움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이제 전반 초반에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바로 터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 잡은 상황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공을 내주는 장면인데, 살짝 굴절되긴 했지만 메디슨에게 연결되면서 좋은 공격 기회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슈팅이 정말 많은 공간이죠. 정말 많은 공간이 나왔는데 이 슈팅이 메디슨이 아주 위로 날려버리면서 그야말로 낭비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찬스들을 선수들에게 제공했는데 날려버리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답답할 만한 상황이고, 번리 같은 경우에도 4분 52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죠. 토트넘의 측면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반대쪽으로 길게 내주는데, 이게 이제 헤딩에 맞으면서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합니다. 비카리오 키퍼가 막아내고, 로메로가 쳐내고, 반더벤이 결국에는 걷어내고, 이런 과정 가운데 가까스로 막아내기는 했지만 토트넘에게도 아찔한 그런 순간 중 하나였죠. 그러니까 토트넘도 이날 번리와 맞불 작전을 놓는데, 번리보다 특별하게 전력이 강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첫 번째 골은 오히려 번리 쪽에서 나오죠. The relegation zone is alive today. 이 강등권 이 상황에 있는 팀들이 지금 완전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번리, 셰필드, 그리고 이런 팀, 노팅엄 같은 팀들도 지금 이제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뛰고 있죠. 결국 번리도 토트넘에게 한 골을 먼저 넣으면서 강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이제 가져봅니다. 이제 이 토트넘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3명의 선수가 태클을 했지만 전부 다 피해내면서 결국에 이 공이 이제 스루 패스로 들어가게 되고, 이 스루 패스를 받아낸 이 라르손이 그대로 이거를 마무리를 하면서, 진짜 이 제이콥 브룬 라르센 선수가 그대로 이거를 마무리를 하면서 토트넘에게 선제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번리에게는 흥미로운 순간이었겠지만 토트넘에게는 뼈아픈, 그리고 정말 이 수비진들의 어떤 문제, 그리고 사실은 이 수비진보다도 미드필더진에서 정말 어이없는 수비 실책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결국에 실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경기가 그 이후에도 좀 잘 안 풀렸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포스트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그 심판이 파울을 안 불어주다 보니까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페드로 포로의 골이 터집니다. 토트넘이 1대1로 동점을 기록하게 되는 순간인데, 이 BBC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thumped in the near post, thumped다 이제 이거 아주 짓밟아 버리다 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페드로 포로가 골을 넣은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측면 쪽에서 일단 공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번리 쪽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막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 밀고 들어와가지고 슈팅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 가끔가다 한 번 터진다는 그 대포할 슈팅이 드디어 터지면서 포로의 리그 3번째 골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이제 어쨌건 쭉 달려 들어가는데 이걸 왜 안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막으면서 결국에는 골이 터지게 됐고, 34분에는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측면 쪽에서 이제 공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존슨 같은 경우에 손흥민 선수나 아니야 이제 바깥쪽 컷백으로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슈팅을 시도하면서, 근데 이 슈팅이 이제 그 옆구멍을 맞고 그냥 끝나버리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하는데, 여하튼 전반전에 뭐가 될 듯 뺄 듯 하지만 토트넘은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고,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좀 세밀함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지속적으로 뭔가 굉장히 강한 몸싸움을 당하면서 공을 잡고 포스트 플레이를 할 때마다 공을 빼앗기고,
그리고 상대방 선수로 인해 넘어지게 되었는데 주심이 이런 부분에 대한 파울을 불지 않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또 어시스트를 기록할 뻔하기도 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줬고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차면서 이제 들어갈 뻔했으나 굴절당하면서 이게 이 골문을 벗어나게 되죠. 전반전은 이대로 끝났는데 자 익스펙티드 골수를 보면 오히려 번리가 더 높았습니다. 골 기대값이 0.63으로 더 높았고 토트넘은 또 점유율만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후반 초반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토트넘이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메디슨이 이제 공을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에게 주고 바로 슈팅을 시도할 법한 상황이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가가지고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게 막히면서 결국에는 공격이 무산됐고 또 다른 공격 장면이 있었죠. 사르가 이제 뛰어들어가는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그 결을 맞춰서 패스를 하려고 했지만 아하 이거 끌어 잡아가지고 그냥 사르를 넘겨버리면서 그야말로 땅에 이제 내동댕이를 쳐버리면서 사르가 쓰러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옐로 카드 받았죠. 그러니까 뭔가 터질 듯한 상황이기는 한데 안 터지는 그런 상황. 토트넘이 무려 이제 82.5%의 어떤 점유율을 가져가는 후반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BBC에서도 주목한 장면이었죠. 게다가 이제 이 장면도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클루셉스키가 공을 잡았고 3명의 토트넘 선수와 2명의 벌리 선수가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거는 뭐 메디슨한테 주든 아니면 뭐 손흥민한테 주든 여하튼 이제 주고 갈 만한 상황이었는데 뭐 클루셉스키가 그대로 이제 슈팅을 시도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막히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아쉬워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메디슨도 왜 안 줬냐 이거 진작 줬으면 진작 골인데 근데 요즘에 메디슨이 또 원터치 슈팅이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죠. 뭐 화낼만한 상황 아닌 것 같지만 손흥민 선수는 화낼만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결정적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중간에서 받아가지고 돌아섭니다. 이 빙글 돌아서는 장면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측면적으로 내주는데 이 내준 공을 이 내준 공을 너무나 좋은 기회에서 페드로 포로가 또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왜 손흥민 선수가 주는 공들이 이렇게 다 공중으로 날아가는지 정말 야속하기만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10번째 어시스트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돌아서는 장면 너무 좋았거든요. 결국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냐. 벤찬쿠르, 스칼렛 그리고 드라구신 들어가. 그리고 비스마 클루셉스키 스킵을 뺍니다. 스킵은 오늘 어쨌건 경기에서 좀 애매했고 그리고 스킵이 어쨌건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하니까 토트넘의 왼쪽이 전혀 공격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죠. 그 자리를 이제 어쨌건 드라구신이 센터백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반더벤 선수를 스킵이 있던 왼쪽 자리로 보내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죠. 78분에 이제 반더벤과 손흥민 선수의 조합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또 스칼렛이 중간에 왔기 때문에 왼쪽에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와의 어떤 컨비네이션 플레이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중간에 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이 패스가 진짜 좋았는데 존슨이 이거를 그냥 발만 갖다 내면 넣는 거 갖다 대기는 했죠. 갖다 대기는 했는데 이 공이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골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고 이렇게도 골이 안 터지나 싶었을 때 결국에 터집니다. 2대1 그리고 그 골의 주인공은 미키 반더벤이었습니다.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미키 반더벤이 왼쪽 수비로 이제 변경을 하더니 결국에는 골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디슨의 공을 받아가지고 중간까지 쭉 몰고 들어오더니 결국에는 이제 안쪽으로 골을 넣는 굉장히 왼발로 이렇게 툭 차가지고 넣는 굉장히 좋은 골을 보여주면서 마치 가레스 베일을 연상케 하는 굉장히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진짜 토트넘 팬들로서는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골이었고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나게 한 그런 골이었습니다. 반더벤과 손흥민 선수의 왼쪽 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이제 아스날전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뭐 반더벤을 어떻게 왼쪽으로 써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죠. 근데 번리전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 조합 가능하다. 페드로 포로가 손흥민과 이제 반더벤을 꼭 안아주는 그런 장면도 보였고 결국에는 포로 그리고 이제 반더벤 결국에는 오른쪽과 왼쪽 풀백의 공격이죠. 결국에는 이 한 골씩을 기록하면서 2대1로 번리를 물리치게 됩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이고 토트넘의 공격이 정말 안 풀린다는 게 느껴지는 게 수비수 2명이 골을 넣으면서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물론 뭐 포로 반더벤 이 왼쪽 오른쪽 풀백들이
안제 포스테코글루의 전략에서는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자원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끝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토트넘이 좀 이 공격 지역에서 잘 안 풀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전 후반전의 이 통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은 골 기대값이 2.5골, 그리고 이제 볼 점유율이 63%에 달했는데 후반전 통계만 놓고 봤을 때에도 1.91의 골 기대값 그리고 68%의 볼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번리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기세가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을 수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죠. 후반전 봤을 때 토트넘이 골 이제 슈팅 시도 개수도 13대 3으로 훨씬 앞섰고 유효 슈팅 개수는 6대 0으로 뭐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센터 포워드로 나섰을 때, 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을 때 지원이 너무 없다가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뭐 한 장면에서는 심지어 이제 센터백 자리까지 내려와가지고 볼을 배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야말로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윙어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연결고리로서의 어떤 부분들을 다 해내면서 5개의 키 패스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9개의 터치 중에 44개의 이제 패스를 했는데 그 중에 10%가 넘는 패스 횟수가 키 패스로 기록됐다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빅 찬스까지 만들어낸 패스도 1회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시스트로 계속해서 기록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경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번리는 강등을 당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패배하면서 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등권이 아니라 강등을 확실하게 확정지어버린 상황이 되었고, 제가 시즌 초에 이제 빈센 콤퍼니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로 나서는데 후반에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하반기에서도 이 팀의 손발이 뭐 잘 맞지 않고 심지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너무 공격적인 전술이 통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챔피언십으로 이제 강등이 되었고, 양팀 모두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양팀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경기인데 손흥민 선수가 일단 최전방에서 지속적으로 고립되는 모습을 보면은 차라리 반더벤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왼쪽에서 좋은 호흡을 맞추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경기 후 인터뷰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 놀라운 논란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